자, 오늘부터 이제 수학원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방학 때 했던 거가 아예 머릿속에 없지는 않지. 아예 새로 시작할 수는 없고 거듭제곱근부터 시작할 건데 학원 교재를 보시면 돼요. 정의는 알죠? 어떤 x를 n번 거듭제곱 해가지고 a가 되는 그런 x를 우리가 a의 n 거듭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항상 몇 개라 그랬어? 실수, 허수 포함해서? n개라 그랬어. 왜냐면 n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치? 근데 그 녀석들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는 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니? 그래프를 y는 x의 n승이랑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 교점은 무조건 실수니까.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꾼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n이 짝수야. n이 짝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y는 x의 n승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a 값이 만약에 양수면 실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고 음수면은 실수인 거는 1개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짝수 거듭제곱근인데 a 값이 음수면은 실수가 1개도 없으니까 허수만 몇 개란 얘기야? n개란 얘기지. n차 방정식이니까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실수가 되는 그 두 녀석을 갖다가 요렇게 하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지. n 거듭제곱근 루트 a랑 n 제곱근 루트 a가 음수인 녀석, 그지?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n이 만약에 홀수야. n이 홀수면 어떻게 돼?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저렇게 꼬부라지면 안 되지만 아무튼 a 값이 양수여도 교점 몇 개? 1개니까 실수는 1개인 거고, a 값이 음수여도 1개인 건데 그 중에서 이 음수인 케이스를 잡아서 보면은 이 녀석은 n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지금 책에다 있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실수인 게 무조건 몇 개야? 1개. 양수든 음수든. 그럼 허수는 몇 개란 얘기야? n-1개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리고 특히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말고 짝수일 때부터 하자. n이 짝수일 때는 정리된 상황이야. n 거듭제곱근 루트 a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수의 범위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가 a? a는 당연히 양수겠지. 수의 범위가 양수여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왜? 에이, 짝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2마리 있지? 양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는 i의 n 거듭제곱근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n제곱근 루트 a 그러면 양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반면 n 거듭제곱근이 만약에 n이 홀수야. 그러면은 n제곱근 루트 a라고 써 있으면 이 녀석은 수의 범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실수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리얼 넘버. 그래서 이게 정리된 상황인 거야, 이게. 책에 있으면 안 적어도 되지만 책에 없으면 다 적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박스 밑에 보면 아주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8에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야. 자,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 몇 개니? 기본적으로 3개지, 3개. 그지? 근데 일단 요거지만 요런 표현 비교할 수 있어?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표현이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거는 뭔데? 마이너스 2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요거 자체 하나만 표현해 주는 거지. 이거 하나만이지. 허수 제외하고. 그지? 하지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 근본 자체는 3마리야. 일단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 3마리를 한번 다 보여줄게. 자, 어떤 녀석을 3승했더니 뭐가 됐단 얘기야? 마이너스 8이 됐단 얘기지. 그지? 그런 x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넘어가면은 x 3승 플러스 8 이꼴 빵이야. 이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박스 밑에 있잖아. 박스 밑에. 거기다 따라 적으면 돼. 그럼 x값을 찾으려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까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가능한 x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근해 공식에 갖다 박아야 돼요. 짝수근해 공식 1 뿔마 루트 안에서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3i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괜찮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이 실제로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3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 중에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누구만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이 녀석만 의미하는 거지. 실수인 녀석만. 실수인 녀석만. 느껴줘야 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이 녀석은 실수 마이너스 2. 실수 거듭제곱근 그 녀석만 의미하는 거다. 그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세제곱근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아무튼 거듭제곱근의 정의 자체는 많이 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의 개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2개, 1개, 빵개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좀 기억해 줄까? 이 표현 하나만 더 추가해서 적어놔. 예를 들어서 fna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f 함수인데 n과 a에 관한 함수야. 근데 이 녀석이 a의 n제곱근의 그냥 개수라고 하면은 허수까지 포함한 거니까 무조건 n이겠지. 근데 만약에 이것 중 실수의 개수만 논하는 거다 이렇게 함수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n하고 a에 대해서 딱 이 2가지 요소만 밝혀주면 돼. 자, n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홀짝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는 뭐만 판단하면 돼? 양음, 부호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판단 근거를 이렇게 2가지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낸 문제가 3문제나 기출문제가 있는데, 일단 문제 출처를 한번 확인을 해봐. 벌써 만만치가 않죠? 21, 22, 23년도야. 그지? 그리고 다 평가원이야. 교육청 아니라고. 여기 문제가 정의 쓰는 문제고, 정의 쓰는 문제가 항상 더 어렵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선생님이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 거야. 선생님이 2번부터 풀어볼게. 자, 2번 좀 봐줄래? 뭐 2차 함수 저거 나와 있는 건 내비두고 루트 3에 fn승 이 녀석의 4제곱근 중 4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의 곱이 마이너스 9래. 그지? 실수인 녀석의 곱이 마이너스 9래. 그러면 실수인 녀석을 곱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빵개란 얘기야? 한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지. 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어? 4제곱근이니까 짝수였다는 얘기고, 이 녀석은 양수겠지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 실수인 녀석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됐다는 얘기는 그런 x가 결국 누구랑 누구였기에 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된 걸까? 그런 x가 누구란 얘기야? 그치, 3하고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기 봐봐. 짝수 거듭제곱근에서 실수가 되는 녀석은 항상 그 녀석과 그 녀석의 뿔마 2마리란 말이야. 그치? 그 녀석이 3하고 마이너스 3이었던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런 x를 4제곱을 하면 본래 녀석의 본체가 나와야 되는 거지. 본체. 이해가 돼? 그럼 이게 3의 사실은 2분의 fn승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녀석이 플러스 3이었든 마이너스 3이었든 거듭제곱근을 다시 풀려면 그 녀석을 4승하면 끝난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3의 거식이랑 이거 3의 4승이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걔네들이 같으려면은 지수끼리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fn은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밝혔는데, 자, 그거를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 녀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값이 몇 개래? 3개? 자연수 n 몇 개? 자연수 n 2개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지? 그러면은 이제 fx 함수 식이 보일 거야. 그지? fx가 몇 차 함수로 생겼어? fn이 몇 차 함수 생겼어? 2차 함수 생겼죠? 그죠? 2차 함수에다가 fx가 아니라 지금 fn인 거니까 n으로 갖다 박으면 요렇게 제곱돼 가지고 는 k, 요렇게 플러스 k 되는 자연수 n이 몇 개라고? 2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지금 fn이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지. 2차 함수면 무조건 대칭성. 그지? 대칭성. 이 문제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대칭성이야. 그래서 대칭성이 이 문제의 제목이다. 대칭성.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fn이 8이라는 거에서 뭔가 2차 함수가 있는데 대칭축이 어딨어? 2에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기껏해야 8 되는 게 저 위에 있으면 빵개, 접하고 있으면 1개. 이렇게 지나가야 기껏해야 2개인 건데, 그런 자연수가 2개란 얘기는 여기가 8이란 얘기야. 그럼 그렇게 되는 여기랑 여기가 어딘지가 궁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연수가 2개라 그랬거든. 그치? 근데 대칭축이 2야. 대칭축이 2란 얘기는 2보다 무조건 작은 쪽에서 하나, 2보다 큰 쪽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돼. 근데 2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밖에 없게? 1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 생기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식은 우영아, 허리 펴. 문제 푸는 식은 뭐가 돼야 돼? F1이 얼마다? F1이 8이다. 실제로 F1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이 녀석 8 돼야 되는 거야. 넘어가면 K는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 정의만 쓰는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3번은 더 어려워요. 3번도 볼까? 그지? 3번도 보면은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내비두고 가부터 먼저 잘 읽어보면은 x의 n승 마이너스 64랑 fx 2차 함수 갖다 해가지고 이꼴 빵을 했더니 여기 좀 밑줄 쳐줄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각각 중근까지 돼야 된대. 야, 이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그냥 각각 그 녀석이 중근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거야. 그쵸? 자, 일단 실근이란 얘기니까 실수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슬쩍 요 녀석을 갖다가 이 녀석 이꼴 빵을 한번 생각해보고 요 녀석은 요 녀석 이꼴 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x의 n승 넘어가서 64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뭔가 거듭 제곱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녀석이 근이 많아봤자 몇 개야? 근이 많아봤자 몇 개야? 실근 많아봤자 몇 개?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 이런 식이 가능한 거지. 그지? 그럼 두 실근이란 얘기는 얘가 기껏해야 많아봤자 2개란 얘기야. 그 얘기는 n이 홀수일 수 있을까 없을까? 홀수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 n이 홀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n은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야.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저 녀석 이꼴빵 왼쪽을 보면은 x의 n승 넘어가가지고 이꼴 64인데 64는 사실 2의 6승이니까 2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n이 짝수인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실근 x 두 마리는 어떻게 생겼겠니? 어떻게 생겼겠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는 양변에 n분의 1승을 한 형태로 생겼을 테니까 n분의 6, 2의 n분의 6승으로 생겼을 텐데 한 녀석은 플러스, 한 녀석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두 녀석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을까? 받아들였어?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들었는데 이 오른쪽에 2차 함수가 하나 더 붙었거든? 2차 함수 이꼴빵을 하면은 근이 또 두 개야. 근데 걔네들이 합쳐가지고 최대 4개까지 가능한 녀석인데 실근은 두 실근이고 걔네들이 각각 중근이래. 그지? 각각 중근이래.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니? 윤혁아, fx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 돼야 돼? 알파랑 베타를 여기 이꼴빵 근인 녀석이랑 공유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 무조건 그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야. fx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2의 n분의 6승 에다가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합차공식 형태 이꼴빵으로 생겨야지만 알파랑 베타를 같이 근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거 연결되니?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 그치? 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그러면 실제로 fx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전기까지 할 수 있어. 합차공식이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의 제곱이니까 n분의 10이 있어. 요거 이꼴 빵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녀석의 조건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돼. 거기 보시면은 나를 이제 읽을 수가 있어. fx의 최소값은 무슨 정수래? 음의 정수래. 잠깐만. 근데 이 fx는 1차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어? 대칭축이 어디 있어? 대칭축이 0에 있잖아. 그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고? 0에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 있는 라인은 f0에서 생겨야 되는데 f0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인데 이 녀석이 무슨 정수래? 음의 정수란 얘기야. 그럼 이 녀석이 음의 정수인 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떼야지. 마이너스 떼면 2의 n분의 12승 이 녀석은 무슨 수란 얘기야? 자연수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식은 있지 않니? 이런 상식 있어? 2의 2분의 1승이나 2의 3분의 1승 같은 거 지수가 분수지수여서 예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분수지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 실제 얘는 뭐야? 루트 2란 말이야. 엄청 무리수라고. 이런 건 뭐야? 그 세제곱근 루트 2니까 엄청 무리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결국 여기 붙어 있는 지수 있잖아. 지수가 다시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지수가 다시 자연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n분의 12 이 녀석이 다시 는 k 자연수 이런 꼴이란 얘기는 n은 그렇지 분수꼴이 자연수 분수꼴이 정수면 서로 약배수 관계에 놓이는 거니까 12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n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2의 약수도 돼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세팅상 n은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짝수도 돼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짝수인 12의 약수를 건져내면은 우리가 n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만만치가 않죠? 그쵸? 가능한 n값은 1 안 되고 2, 3 안 되고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까지. 내가 다 가려버렸네. 이렇게 4마리 된다는 얘기임. 다 더하시면 24 이런 식의 답을 찾게 되는 거야. 벌써 1, 2, 3번부터 만만치 않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 이따가 꼭 다시 풀어보세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 정의. 그지? 정의.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 이따가 또 해보고 일단 여기 넘어가 볼게. 넘어가 보면은 산수하는 데 나오는데 산수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해요. 잘 하는데 지수의 결국에는 확장이지. 그지? 지수의 확장.
확장을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A의 마이너스 n승, 음의 지수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 역수로 해가지고 A의 n승분의 1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자 n제곱근 루트 A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A의 분수지수를 이용하면 간결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이용해서 산수하는 거야 충분한데,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중학교 때 지수법칙이랑 다른 게 뭔지만 건져내면 되는 거지. 그 다른 게 뭔지만 건져내면 요거는 박스 안에 맨 마지막에 4번에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앞으로 이제 분수지수가 출현하면 무조건 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녀석은. 그치, 거듭제곱근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이제 음의 지수를 배운 거거든. 앞으로 이제 음의 지수가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치, 역수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딱 키포인트니까 요것만 잘 인지해 두시면 돼요. 윤여가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수가 확장돼서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건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데 실제 내신에서는 학교 문제는 좀 야비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의 엄밀함을 갖춰야 돼. 이거 고쟁이 선생님이 2월 달에 시켰을 때도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었는데, 도대체 어떤 지수는 미체 범위가 어떻게 됐을 때 쓰일 수 있느냐야. 일단 밑줄은 쳐놓고 시작할게. 자, 여기 있는 지수의 확장 박스 안에서 1번, 2번, 3번의 그 성질보다는 지수의 성질 같은 거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거기 있는 1번, 2번, 3번의 전제들 있지. 그지? 전제들, 그거를 우선 밑줄을 쳐놔봐. 밑과 지수의 수의 범위들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다시 정리를 해줄게. 자,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놔봐. 자, 자연수 지수가 써져 있어. 지수에다 자연수 쓸 수 있어. 그러면 미체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어디까지 가능해? 미체 범위는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한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수가 정수야. 지수의 정수 지수를 썼다는 얘기는 미체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 거야? 그치, 0은 안 돼. 0 빼곤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까지 지수를 확장했다면 그때는 무조건 미체 범위는 어디만? 그렇지, 양수만으로 제한된다는 얘기야. 야, 요것 좀 제발 적어놓고 한번 외워줄 수 있어? 요거 1, 2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걸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의대로 한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해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은 결국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지? 마이너스 2 맞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이면은 몇 분의 1승이야? 이 녀석의 3분의 1승. 요거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수지수나 유리지수를 쓰는 순간 우리는 밑은 양수로 제한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건 맞지만 이거를 이거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아예 정의되지 않는 표현이야. 정의되지 않는 거. 정의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왜 정의 안 하는지는 또 기억나니? 이런 거 왜 정의 안 하냐면 이런 문제들도 나오잖아. 기억날지 모르겠네. 이런 거 기억나죠? 마이너스 2에 3분의 4승이야. 일단 벌써부터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 왠지 알아? 이걸 해버리면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왜 음수인지 양수인지 명확하지 않냐면 4승을 먼저 집어넣고 그 녀석의 3분의 1승이라고 처리를 하면은 그냥 2의 4승 되잖아. 이거의 3분의 1승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 학교 시험을 풀 때는 이런 뭐 참거짓에서 틀리잖아. 그러면은 아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맨 앞장에서 틀리면, 그지? 실제로는 정의의 디테일함을 갖추지 못해서 틀리는 거다.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 기억할 수 있을까? 자 얘들아 2의 빵승 얼마야? 3의 빵승 얼마야? 1. 괜찮아?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빵승 이런 거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잠깐만 여기 봐봐. 가능해요. 마이너스 3의 빵승이 된다고? 미치 영이야. 미치. 그렇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1이지. 그지? 괜찮단 말이야. 영의 자, 방식이 아니죠. 그렇지. 자, 0의 제곱은 그럼 얼마야? 0. 0. 0의 3승은 얼마야? 0이야. 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럼 0의 0승 얼마야? 안 돼요. 왜 안 돼? 저희가 그렇지. 정의하지 않는 거야. 인정? 이거 정의하지 않는 거야, 이거. 0 팩토리얼은 왜 1이에요? 그건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하잖아.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정하는 약속? 거지. 약속. 그건 확통할 때 얘기하고. 왜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했는지까지 스토리텔링을 선생님이 해줬었는데. 아무튼 요거 하나 외워줘. 알았지? 요거 하나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4번도 그냥 풀지 말고 상식 하나 적어줄 수 있어? 상식? 이런 거는 상식에 해당하는 수준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얘기해 왔었는데 자 2의 n승, 2의 n승 두 개 더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2의 n 플러스 1승 이런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의 n승, 3의 n승, 3의 n승 세 개 더하면 뭐야? 그치. 이거는 3의 n 플러스 1승. 자, 3의 n승이 3개니까 곱하기 3이잖아. 근데 저거를 저걸로 활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런 걸 활용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쫄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2 곱하기 3의 n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지? 요런 스타일을 활용을 하란 얘기야. 이거 3의 n승이 3개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지? 뿐만 아니야. 선생님이 또 방학 때 여러분들한테 지수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3의 3분의 1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선생님 여기까지는 계산해서 여기까지는 나왔는데요. 보기에 답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번이나 풀었는데 이게 없어요. 이러고 있더란 말이야. 그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다 같은 스토리야. 이렇게 3개는 적어봐.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3의 3분의 1승으로 봐야 돼. 더하기 얘를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3의 3분의 1승이 세제곱근 루트 3, 세제곱근 루트 3인데 이거를 그냥 x처럼 생각해봐. x처럼. 그럼 얘는 몇 x? 1x. 얘는 3분의 1x. 더하니까 3분의 4x. 그러니까 약간 3분의 4에 3의 3분의 1승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고 이것도 또 싫은 사람들은 4는 내비두고 곱하기 3분의 1이 사실 뭐야? 3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관점 요거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이용하셔야 돼. 자꾸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간단히 만들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요 테크닉으로 4번 문제를 푸시면 돼요. 5번도 풀어줄까요? 5번 풀어줄까? (5번은) 5번 문제도 있지만 자이스토리에 가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푸는 최신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냥 풀어주고 넘어갈게. 풀어주고 넘어가면은 자 5번을 하기 전에
5번을 하기 전에 아이고 5번을 보시면은 이거 수능 문제잖아. 그지? 3의 a 더하기 b 거듭제곱이 4고 2의 a 빼기 b가 5일 때 구하라를 잘 보시면 3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곱하고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너무 별거 아니지만 그 위에 지수법칙 좀 한번 봐줄 수 있어? 자, 지수법칙에 보시면은 1번이 a의 m승이랑 a의 n승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3번을 먼저 보세요. 3번을 보면은 a의 m승에다가 여기에 n승을 해야 지수가 a의 mn승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모르는 변태는 없지. 근데 선생님이 질문이야. 이런 거 막 로그로 풀고 앉아 있더라고. 어떤 애들은. 잠깐만 여기 좀 봐줄 수 있어? 지수가 지금 합차 공식의 곱하기 형태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생각 좀 해줘봐. 지수 법칙에 1번을 써야 돼? 3번을 써야 돼? 3번을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푸는 거지. 3의 a 더하기 b승에 다시 통으로 a 빼기 b승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3의 a 더하기 b승 자체가 뭐임? 4라 그랬으니까 4의 a 마이너스 b승을 구하는 거야. 근데 4는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2의 a 빼기 b승에다가 제곱을 밖으로 던져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야. 그치? 근데 2의 a 마이너스 b승이 뭐임? 5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야? 5의 제곱. 이렇게 간결하게 풀려야 되는 거야. 그지?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의 옆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적어줄 수 있어? 여기서부터는 거의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 건데 자, 6번부터 7, 8, 9번까지는 제목이 이거야. 곱셈 법칙, 인수분해. 혹시 여기에서 곱셈 법칙,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있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것만 이용하는 거야. 6번을 좀 볼게. 6번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자, x가 지금 뭐라고? 2분의 1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근데 막 구하라가 있어. 막 구하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루트 구할 걸 구하려면은 x제곱 플러스 1을 구해야 되거든? 그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열심히 계산을 하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자, 이해가 안 된 사람.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아니, 괜찮아. 손 들어. 빠르게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아니, 폰 노이만의 유명한 얘기 몰라? 폰 노이만이라고 알아요? 아니, 폰 노이만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맨 처음으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시험해 보려고 그 컴퓨터랑 그 다음에 폰 노이만한테 같은 문제를 주고서는 누가 더 빨리 푸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천재였어. 시합을 했지. 누가 이겼어? 폰 노이만이 이겼잖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자전거 두 개가, 바이시클 자전거 두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오고 있거든. 근데 그 사이를 갖다가 파리가 왕복 운동을 해. 근데 이제 이만큼 오면은 그러면 그때는 요만큼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자전거가 딱 가운데 와서 바퀴 사이에 파리가 찌뿌꽁 해가지고 찌뿌꽁 이렇게 해가지고 돼진단 말이야. 그때까지 파리가 이동한 거리는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얼마냐고 폰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 급수, 무한급수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데 근데 폰 노이만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답은 100m 이러면서 0.1초 컷으로 답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야, 폰 노이만 너 역시 똑똑하구나. 이거 급수 이용해서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계산한 거지? 뭐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한 방에 계산한 거지? 그랬더니 폰 노이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니 나 암산으로 노가다 했는데? 그러니까 암산으로 노가다 한 거야. 빨리 따라와봐. 이해 안 됐지?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적어줘. 이게 이걸로 한 번에 보여야 돼. 여러분들도 폰 노이만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뭐니까? 곱셈 법칙 인수분해니까. 에이 알았어. 과정을 뒤에다가 적어줄게. 에이 근데 이건 좀 그런데 x가 적어야 루트 안에서 이거 제곱하고 1을 더하겠대. 그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통으로 제곱 플러스 1이거든? 그럼 루트 안에서 4분의 1로 묶어가지고 여기를 무식하게 전개를 하면 a4승 더하기로 바뀌고 a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숑숑 곱하면 얘네들이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밖에 있는 1을 4분의 1 안에 집어넣으려면 더하기 4가 돼야 돼. 맞지? 그럼 이게 그냥 뭐야?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 녀석은 루트 안에서 4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통으로 제곱으로 묶인다고. 그러면 루트 안에서 4분의 1, 2분의 1로 튀어나오고 제곱도 절대값으로 튀어나오는데 문제의 제일 앞대가리 빨리 좀 밑줄 좀 쳐놔봐. A는 뭐래? 양수래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지? 절대값을 그냥 풀고 결과가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꼭 과정을 통해서 가야 돼? 에이 아니지. 지하나 이제 납득이 되니? 원래 납득이 됐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곱셈 법칙 인수분해 못하면 큰일 난다. 아무튼 답 자체는 뭐냐면 구하라가 이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 루트 안에 눌러 넣으면 루트 안에 a제곱이고 루트 제곱은 원래 절대값으로 처리하는 건데 문제에서 다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답은 그냥 a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인정? 그죠? 여기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8번으로 넘어갈 거야 우선은. 근데 8번, 9번도 다 곱셈 법칙 인수분해거든. 근데 8번 오른쪽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주고 시작할 수 있어? 이것도 상식이야 상식.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요거는 좀 외워주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2학년 때도 쓰입니다. 뭐였냐면 x-x분의 1이 어떻게 하면 양수가 되는 거지? 1보다 x가 1보다 클 때. 그지? 그 다음에 x-x분의 1이 언제 음수가 되는 거야? x가 1보다 0부터 x가 1 사이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대비해서 음수에서도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x가 마이너스 오히려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일 때는 이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되고 x가 오히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될 때는 이 녀석이 음수가 된다.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거 다시 적용해서 또 한 번 적어둘게. 다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 가지고 노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우선 구경만 한번 해보자 얘들아. 구경만 한번 해보면 8번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2루트 2라고 알려줘. 그지? 1번은 뭐냐면 x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런 거 그냥 암산으로도 풀겠다. 그지? 자, 요거 제곱한 다음에 얼마 빼면 돼? 2만 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8 빼기 2에서 6 이렇게 하면 답이야. 근데 선생님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는 두 번째 문제야. x의 1승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요걸 구하려면은 은재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어? 고셈 법칙 중에 뭐? 완전 너 혹시 이건가? 이렇게? 아직도 이거라고 하면 진짜 너무 슬픈 거야. 이거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1제곱해서 빼면 안 된다니까. 안 나온다고. x1 플러스 x 마이너스 아니야. 이거 합차 공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제곱해서 2 더하고 제곱해서 2 빼고 이걸로 에이 그럼 큰일 나. 이걸 구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합차 공식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보니까 납득이 되지.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서연아 여기. 아직도 이걸 못 떠올리면 안 돼요. 저 뒤에 것도 어차피 따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데 얘가 없잖아. 그지? 얘가 없으면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저것도 그냥 구할 수가 없어. 요거를 따로 써서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 구하고 제곱한 거 구하자. 제곱한 거 구하면은 이거는 보이지? 2루트 2 제곱한 다음에 얼마 빼야 돼? 4를 빼야죠. 그러면은 이게 힘 빠져.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이게 곱셈 법칙 인수분해 하는데 그러니까 8 빼기 4니까 이게 4란 말이야. 그지? 그냥은 못 구해서 제곱한 거 구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 녀석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지. 그럼 4를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가능한 답은 뿔마 루트, 뿔마 2 가능하고요. 아니면 2만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윤혁아, 셋 중에 답이 뭐야? 플러스 2만 돼? 정답입니다. 플러스 2만 되고 얘네들은 답으로 취하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선생님은 8번 문제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문제 앞대가리 너네가 읽기 싫어하는 거 빨리 밑줄 쳐야지. 이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x1보다 크다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양수만 가능한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 답은 얘는 2루트 2고 얘는 플러스 2만 되니까 답은 4루트 2다.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나머지 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되는데 풀다 보면 어떤 한 문제에 답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따가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는 우선 한 장 넘어갈 거야. 8페이지까지는 하고 실 거다. 자, 8페이지에 보시면 잘못된 거 이거예요? 8페이지에 보시면은 10번, 11번, 12번 세 문제가 있는데 그 세 문제를 우선 묶어줄래요? 묶어줍니다. 자, 우선 마인드부터 아셔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를 자연수 지수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상한 지수들을 배웠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수 문제가 어려워봤자겠지만 기껏해야 산수 문제겠지만 만약에 거듭 제곱 근이 나왔어. 근데 문제가 어려웠어. 그럼 문제 푸는 식은 뭐가 돼야 돼? 에잉? 써. 10번, 11번, 12번 세 개 묶었지. 그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 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거듭제곱 근이 나왔어. 문제풀이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듭제곱 하는 거야. 거듭제곱하면 거듭제곱 근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게 마인드란 얘기야. 이게 마인드다.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도 루트 2를 배우잖아. 루트 2를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지. 그러면서 답은 정수 자연수로 보통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요 세 문제 중에서 10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 5 플러스 2루트 13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안에 5 마이너스 2루트 13인데 이 값이 얼마니? 잠깐만. 숫자만 적어놓고 값이 얼마냐 그러면 저게 답이지 뭐. 근데 쟤를 답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보기에 저게 없네.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녀석을 x라고 치환을 해서 x값을 구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몇 제곱 근이부야? 세제곱 근이부이지. 그럼 문제풀이의 핵심은 뭐야? 세제곱 하는 거야. 네제곱 근이 문제에 나오면 네제곱 하는 거야. 그지?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녀석을 양변을 과감하게 세제곱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세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이 녀석을 A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을 B라고 치환해서 보면은 너네들 이런 공식은 알지? A 더하기 B의 3승 이런 거 있잖아. 요 곱셈 법칙 인수분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해볼게. 왼쪽은 어차피 3승하면 X 3승이고 오른쪽은 A 더하기 B의 3승이니까 이거 3승하면 뭐 나와? 그렇지. 루트 베끼면 되는 거야. 5 플러스 2루트 13 더하기 B 3승은 5 마이너스 2루트 13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이거 3승 공식 기억나죠? A 3승 B 3승에다가 더하기 3AB에 A 더하기 B.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AB를 곱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곱하면 둘 다 세제곱근 루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두 개를 곱하면 또 무슨 공식을 써야 돼? 합차 공식을 쓰는 거죠. 5의 제곱은 얼마야? 25. 2루트 13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52, 그지? 25에서 52를 뺐어. 얼마임? 마이너스 27. 곱하기 가로 안에서 A 더하기 B를 다시 써야 되지. 근데 그렇다고 A 더하기 B를 저 이상한 애를 다 다시 쓸 거야? 그걸 뭐라고 치환해놨어? X.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시 X를 쓸 수 있는 이 과감함을 여러분들이 테크닉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수학 아니지. 테크닉이야. 그럼 이걸 전개를 일단 해볼게. 뿔만 1루트 13 날라가요. 정리만 합니다. 자, 좌변은 그냥 x 3승 이꼴 5 더하기 5니까 10. 그 다음에 요건 3이고 요게 얼마니? 요거는 x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9x. 일단 넘어갈게. 그럼 x 3승 더하기 9x 마이너스 12꼴 빵이야. 우리는 x값이 이 3차 방정식의 해라는 걸 알고 있어. 일단 예의상 이 문제는 열심히 풀어볼게.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을 풀려면 무슨 제법 가야 되는 거야? 좌립제법 가는 겁니다. 누굴로 일단 보여? 1, 1, 1, 1, 1, 10, 10방.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 이거 이꼴 빵이니까 또 겸손하게 근까지 한번 간다. 근까지 한번 가요. x는 1이 되거나 이 녀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갖다 박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만 루트 안에서 1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39i 이렇게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의 해인 건 분명하잖아. 해가 3개가 눈에 보였어. 그 중에서 x는 1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보기에 보면은 이런 애는 없거든. 그러니까 1이 답이야. 나도 알아. 인정. 그럼 얘네들은 답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지? 자연스럽지? 근데 선생님은 항상 왜가 궁금해. 왜 1만 답이 되고 왜 얘네들은 우리가 x값을 제대로 구했는데도 답이라고 볼 수 없겠니?
왜 답이 아니야? 허수니까 여기에 쓰인 수들은 모두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만 표현했지. 거듭제곱근으로 허수를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x로 치환하는 순간 이미 수의 범위가 실수에 놓여 있었다 라는 거지. 그지? 자, 여러분들 지금 수원까지 넘어오면은 i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수능에 i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그지? 이제부터 i는 없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들은 i의 존재성만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답으로 출연할 일은 아마 웬만하면 없을 거다. 아무튼 10번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13번, 14번 쪽으로 가는 건데 또 두 번째 지수가 거지 같은 놈을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음해지수였어. 음해지수. 그지? 음해지수는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역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지. 근데 그 중에서 내비두고 풀어도 되지만 특히 분모의 음해지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없습니다. 무조건 역수를 곱해서 소거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배운 음해지수 하나 배웠는데 결국 풀이는 또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없애는 게 풀이법이야. 이상한 지수, 거듭제곱근 배운 거지. 거듭제곱하면 그게 심한 문제의 풀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건데 이 문제를 다 풀어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13번 같은 형태야. 13번에 fx가 이렇게 나와 있지. 풀어줄 건 아니고 얘들아. fx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분모의 음해지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없애고 시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a의 x승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fx를 얘로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고 전개를 해서 a의 2x승 플러스 1분의 a의 2x승 마이너스 1 괜찮지? fx를 이거라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야. 산수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러면은 이제 14번으로 넘어가는 건데 14번도 문제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고 14번 같은 거는 이미 선생님이 정적분 할 때도 수투 할 때도 얘기했었고 수원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이미 기출된 것도 많고 문제집에도 많이 활용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라 그랬어. 그래서 14번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갖다 박아 볼게요. 자, fx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a의 x승 플러스 1분의 a의 x승 이렇게 적혀 있어. 얘 가지고 뭐 구할 건데 요거는 밑이 숫자가 아니라 밑이 a 미지상수야. 그런데도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얘를 보면은 일단 f-x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에 a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근데 분모의 음해지수를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분모 분자에 똑같은 애를 곱해서 이상한 지수, 음해지수를 없애고 시작해야지. 그래버리면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보면 분모는 1 더하기 a의 x승이 되고 분자는 1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이 두 녀석을 꾹 눌러 더하면 미지의 x를 사라지게 상수화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왼쪽은 뭐가 돼? fx 더하기 f-x가 되고 오른쪽은 분모가 지금 자리만 바뀌게 되는 거지. 분자를 더하면 분모랑 똑같네.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fx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f가 동하야. f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f는 어디에 대해서 0,
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게 왜 0,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인지 모르겠으면 오정대 TV에 가가지고 1학년 때도 숱하게 했어. 여러 가지 함수 표현. 그거 1학년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수학 상하, 수학 원투, 확통기하 미적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라고 할 때 어떤 문제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시그마 이제 기호 써도 되겠지? 1부터 100일까지 F K-51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일단 잘 모르겠으면 1부터 그냥 갖다 박아봅시다. 1 박으면은 F-50, 2 박으면은 F-49,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51 집어넣으면 F0고요. 더하기 100 집어넣으면 F49, 100일 집어넣으면 F50까지 다 더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지수야, A.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 그지? 그건 못하지만 정대가 있으면 정대랑 커플이 누구야? 카리나. 죄송.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 얘네 둘이 더하면 1. 그러니까 커플이 몇 쌍 있는 거야? 50쌍. 50쌍이 있고 잠깐만. 여자친구 없는 외톨이가 한 명 있네. 은지야 여자친구 생겼니? 아니야? 얘는 근데 자기 혼자 얼마야? 2분의 1. 자기 혼자 2분의 1이야. 그럼 답이 뭐겠어? 50 플러스 2분의 1 계산하면은 2분의 100일 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구조가 뭐랑 비슷하지 않아?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2도 더하기 사인 제곱 3도 더하기 점점점점 사인 제곱 89도 뭐 이런 거 있었지. 삼각함수에서 또 해야 돼. 밑이 A인데도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면 14번 문제를 볼래? 이거 풀 필요도 없다 얘들아. 여기는 밑이 3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fx가 있고 저렇게 이 똑같이 생겼네 이거. 그지? 스몰 a가 저렇게 생겼고 스몰 b가 저렇게 생겼어. 근데 스몰 a랑 스몰 b를 두 개를 더하래. 수정아 답이 얼마야? 14번. 잠깐만 14번도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냈다고 치면 스몰 a 스몰 b 더하면 얼마야? 100이지 100. 100쌍이잖아 100쌍. 아니, 남자 100명 여자 100명 더한 거야. 커플 몇 커플? 100커플. 이상한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표현을 얘기해 볼게요. fx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4의 x승 플러스 2분의 4의 x승 이게 나왔고 뭘 구하란데 다는 기억 안 나고 이식만 기억나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대칭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만 문제를 바꿔볼게. 어딨게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일단 선생님은 그냥 구해볼게. 왜 그런지를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실제로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f-x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남아있어요. 상수화가 안 돼. 고정점이 안 나와. 대칭성이 안 보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만 대칭성을 구할 수 있냐면 질문은 나중에 해봐요. 일단 결론부터 내줄게. 얘는 f1-x를 집어넣어 볼 생각을 해야 돼. 왜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일단 답부터 내볼게요. 1-x를 집어넣으면 4의 1-x승 나누기 4의 1-x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일단 분모의 음해지수가 보이지.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분모 분자에 누구 곱할 거야? 4의 x승 4의 x승 곱할 거거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줘봐. 분자는 4만 남고요. 이것도 4만 남고 더하기 2 곱하기 4의 x승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축구 포메이션 나와버립니다. 이거 4, 4, 2 나와버렸지. 그럼 약분이 가능해. 약분 누구로 가능해? 그치, 2로 약분을 치면은 2 더하기 4의 x승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헐, 은근슬쩍 이 두 마리를 꾹 눌러가지고 더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왼쪽은 fx 플러스 f 1-x야. 이꼴 1,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가 자리만 바뀌었고 분자를 합하면 분모랑 똑같잖아. 기가 막히네. 그러면 이 녀석은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해석하면 f는 반드시 어디에 대해서?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을 저런 것도 구할 수 있고 이상한 애도 구할 수 있고 하물며 정적분도 할 수 있다. 일단 고민 좀 해보시고요. 쉬었다가 할게. 자,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몇 페이지야? 9페이지 펴야 돼.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이제 16번부터 먼저 갈 건데 16번을 보려면 이거부터 해야지. 보통 우리가 관계식이 문제 주어질 때는 보통 이꼴 2개짜리만 주지만 이꼴 3개짜리 나오는 거. 여기 나오면은 단원을 불문하고 어떻게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 는 K 잡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지. 첫 번째는 무조건 는 K 잡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수원에서 지수에서만 로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단원 불문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지. 수학할 때. 그지? 그러니까 수학상하, 수원수투, 미적확통 기하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꼴 3개짜리 나오면. 그 다음에 특히 지수로그에서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두 번째는 구구단 생각하라 그랬어. 구구단. 자, 요렇게 일단 적어놓고 16번 보면은 16번 맞아? 그러니까 2의 x승 이꼴 5의 y승 이꼴 10의 g승. 이거 나왔으니까 는 K부터 잡아. 그지?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 이렇게 풀자는 거야. 자, 2의 x승이 k니까 양변에 x분의 1승 할 수 있지? 그럼 2는 뭐라고 관찰할 수 있어? k의 x분의 1승. 5의 y승이 k니까 양변에 y분의 1승 가면은 5는 k의 y분의 1승이야. 10은 k의 g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을 하는 방법은 뭘 사용하라 그랬냐면 구구단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 여기서 외울 수 있는 구구단은 2시.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 이거를 이용하면은 위에 거 2개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10은 그냥 k의 g분의 1승 되는 거지. 그럼 밑이 k로 통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g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x, y, g를 양변에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건 yg 더하기 이거는 gx는 xy 이렇게 되겠지? 자, 오른쪽으로 다 넘어올 거야. 오른쪽으로 다 넘어오면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는 다 넘어왔으니까 0 되는 거지. 구하라가 뭔지 봤더니 답이네. 근데 이거 는 K 잡고 왜 는 K를 잡는지는 알아? 이런 설명은 했었어? 왜 는 K를 잡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수를 하고 있지만 결국 로그에서도 똑같은 건데 얘들아 지수 로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 뭐 통일? 미체 통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왜 는 K 잡는 거냐면 주어진 관계식을 보면 밑이 2, 5, 10이야. 쓰레기라고. 뭐 하나도 뭐 정해진 게 없잖아. 그래서 는 K를 잡는 거야. 뭐 하려고? 밑을 통일하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7번 문제도 봐봐.
얘들아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60의 A승은 얼마래? 5. 60의 B승은 얼마야? 2. 근데 구하라는 30에 2배 1-B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거듭제곱 요거를 구하래.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지수로그 문제를 풀려면 로그뿐만 아니라 지수도 결국 핵심은 밑을 통일하는 데 있단 말이야. 문제를 그냥 시작하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려. 어떤 쉬운 문제든 어떤 어려운 문제든 아니면 처음 보는 문제든 우리는 뭘 통일해야 돼? 이 문제든 이 문제든. 그치? 지수로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 결국 밑을 어떻게 통일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냥 시작하지 말고 문제 구조를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주어진 거는 누가 밑이야? 60이 밑이지. 근데 구하라는 지금 밑이 얼마야? 30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부터 만들어야 된다? 30부터. 자, 30은 5, 6, 30도 30이고 3 곱하기 10도 30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30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치. 여기 있는 숫자만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30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여기 있는 숫자만 가지고 나타내면 60 나누기 2 요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봐봐. 그럼 이건 60이고 나누기 이 대신에는 60의 비승을 쓸 수가 있지. 나누기니까 지수법칙 보이잖아. 그래서 60의 1-b 거듭제곱이 30이란 얘기야. 그러면 양변에 1-b분의 1승을 같이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30의 1-b분의 1 거듭제곱은 그게 6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만 오면 이 문제는 끝나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과정이야? 밑을 통일하는 과정이다. 밑을 통일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산수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녀석을 이제 30의 1-b분의 1 승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거듭제곱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60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60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승 한 다음에 통으로 전체 2분의 1승 이렇게 관점을 봐도 돼. 자, 6의 2승이 뭐임? 5. 6의 b승은 2. 6의 1승은 60. 60의 1승은 60. 자, 요거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인데 안에가 지금 600이잖아, 600. 그지? 600을 루트 갖다 박아버리면 얼마야? 10루트 6.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 노란색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답만 내는 거야. 중요한 건 어디에 소울을 걸어야 된다. 여기에, 그치. 밑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밑을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지수로그 문제에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관점을 잘 관찰하시기 바래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18번, 19번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닌데 풀어줄 만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풀어줬었어요. 앞에서 1, 2, 3번 문제가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기출문제긴 하니까 예의상 이런 문제 스타일은 엄청 나올 거야. 자연수 AB에 대해서 뭐 이 녀석 있지, 이 녀석. 그지? 이 녀석은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어떤 문제 나오든 지수 법칙을 좀 지수 확장해가지고 쓴 걸로, 그지? 이렇게 바꿔야 돼. 요거 일단 2에 a-1승인데 루트니까 2분의 이렇게 붙어있다는 생각 들지? 그지? 곱하기 5에 대해서는 그냥 뭐야? 루트만 있으니까 2분의 b승. 요 정도 분수지수 하는 거는 1도 아니지.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는 세제곱근 루트이긴 한데, 이거 좀 잘 써보면은, 요렇게 되잖아. 2에 a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아이고, 정대야. 2에 마이너스 붙여서 3분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3에 대해서 3분의 b 승.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이 녀석이 둘 다 얘는 자연수, 얘는 유리수다. 뭐 이런 거 푸는 거야. 그지? 우선 요거부터 밑줄 쳐줄 수 있어? 이거 자연수랑 이거 유리수.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이게 예를 들어 2에 2분의 1승 같은 거 분수지수 남아있으면 무조건 갑자기 무슨 수 된다 그랬어? 엄청 무리수 된다 그랬잖아. 루트 2니까. 그지? 이거 2에 3분의 1승 이런 거 있어도 돼, 안 돼? 무조건 무리수지. 그러니까 어떤 애를 자연수나 유리수 같은 애로 만들려면 저기 있는 지수가 항상 무슨 꼴이 돼야 돼? 정수나 자연수 꼴만 가능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A, B의 최소값들을 찾으란 얘기인데 우선 쉬운 게 B니까 B 쪽으로 갈게. 그래서 첫 번째는 B부터 먼저 생각하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면 2분의 B는 뭐가 돼야 돼?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유리수가 되려면 3분의 B도 뭐가 돼야 돼? 그치. 3분의 B도 자연수가 돼야 돼. 이 B가 좀 쉬워. 자, 2분의 B가 자연수 된다는 얘기는 B는 몇의 배수? 2의 배수. 3분의 B도 되려면 3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공통적인 게? 그렇지. 결론은 B는 몇의 배수란 얘기야? 그렇지. 6의 배수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가능한 B의 최소값은 얼마야? 6. 그지? 그래서 B는 6. 이렇게 갖다 박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원리로 푸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자, 이거 보자, 이거.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면 2의 거듭제곱 이 녀석에 2분의 A-1.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M 자연수. 이렇게 돼야 돼. 그 얘기는 A는 넘기고 넘기면 2M 플러스 1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일단 대충 무슨 수? 홀수 같은 형태란 얘기지.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이 유리수 되려면 이게 음의지수가 있긴 하지만 이 녀석이 정수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3분의 A 더하기 1. 이 녀석도 N 자연수 요런 꼴이어야지만 3분의 삭제를 해야지만 3분의를 삭제해야지 유리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넘기고 넘기면 A는 무슨 꼴? 3n-1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이런 꼴이야. 그러면 결국 얘는 몇 주기? 홀수들은 2주기 형태. 얘는 몇 주기? 3주기 형태지. 세 칸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정대는 이틀마다 한 번씩 쉬고 카리나는 3일마다 한 번씩 쉬면은 정대랑 3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데이트할 수 있다고? 6일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에 의해서 6주기 형태인 게 녹아들어 있는 거지. 그럼 A는 어떤 꼴이 되어야 되냐면 잘 모르겠지만 6K 거시기 꼴이 되어야 돼. 일단 인정. 자, 그 중에서 M에다가 일단 1을 박아볼게. 첫 번째 가능한 A는 일단 3인데 3이 얘를 만족하니? 안 되죠. 2를 갖다 박으면 A는 5인데 5는 이 꼴을 만족하니? 가능하네. 그럼 몇부터 시작되는 6주기 형태란 얘기야? 5부터 시작하는 6주기 형태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이 되려면 6K 빼기 더하기 얼마 꼴? 마이너스 1꼴이란 얘기지. A, 5부터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그런 A들은 실제로는 5, 또는 11, 또는 17, 또는 23, 쫄쫄쫄쫄 이런 형태란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인 거지. 요 풀이 요거를 기억해야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은 얼마? 5다 이거지 뭐. 그지? 그래서 아마 이거 두 개 더 하시면은 답 나오는 10일 되는 그 문제야. 그 뒤에 있는 19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이따가 풀어보세요. 한 장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지수의 활용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번 타임에 제대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갖다 치울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야 돼. 제목부터 바꿔야 되거든, 얘들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지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지? 뭐 실생활 활용 같은 문제인데, 그지? 이거 제목을 바꿔줘야 돼. 지수의 활용도 되지만 로그의 활용도 돼요. 뿐만 아니라
등비수열의 활용도 이걸로 출제됩니다. 다 형태가 같아. 몇 번 방학 때도 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자, 이거는 딱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수로그 또는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는 무조건 이거야. 자,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에 해당하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무조건 문제풀이는 어디로 가는 거야? 관계식을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는 거지 뭐. 단순 대입하는 문제야.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활용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관계식이 안 주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근데 관계식을 만들면 무조건 어떤 함수가 나온다 그랬게? 기억이 안 나? 반감기함수 형태가 나온다 그랬대. 반감기함수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고 선생님은 반감기함수를 일반화 시켜주려고 해. 할 수 있어요. 반감기함수만 따로 정리를 해두면 선생님이 책의 왼쪽 페이지에 책의 왼쪽에다가 정리를 해놨어. 그게 반감기함수 정리된 거거든. 일단 반감기함수인 표현을 알려면 활용 문제인데 관계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 관계식이 없으면 그런데 표현도 얘기할 수 있어. 박스 안에 보면은 1, 2, 3번은 다 안 보셔도 되거든. 안 읽어도 되는데 4번은 별표를 치고 밑줄을 긁어주자. 자, 어떤 표현이 나오면 매년 또는 매시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반감기 함수인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요거는 등비수열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열 표현으로도 되는 건데 1년 후에 얼만큼 남아있냐는 보통 A1이야. 그럼 2년 후는 A2겠지. 3년 후면 A3. N년 후라고 하면 AN일 거 아니야. 근데 초기값, 빵년 지났을 때, 아니면 현재 스코어, 아니면 처음에 주어진 값. 이런 거는 원래 수열은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라서 A1부터 시작하지만 초기 값을 A1으로 쓰기엔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활용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빵년 지났을 때 맨 처음 주어진 값 이런 거를 A0 수열에서는 없지만 그냥 도입을 해서 초기 값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라는 상식을 알려줬었어요. 이용하면 편해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년 후에 A배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영어로만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선 알려줄게. 자, 그러면은 3년 후에 또는 3년마다 2배 된다.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 얼마인지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해. 바로 원터치로. 자, 따라 해봐. 자, 초기값 A0 처음에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니까 이 녀석은 곱해주는데 3년 후에 2배래. 자, 3년 후에 2배면 3배야 2배야? 2배지. 그럼 곱하기 2야 곱하기 3이야? 곱하기 2란 말이야. 곱하기 2는 2인데 지수에다 뭘 써야 되냐면 3분의 x를 쓰면 돼. 3분의 x를 써야 빵년 지났을 때 첫 번째 값은 A0에 2의 빵승을 곱한 거니까 초기값 A0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3년 후란 얘기니까 3을 집어넣으면 A0에 2의 3분의 3승이야. 그러니까 2의 1승 배가 된다는 얘기지.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1년마다 몇 배씩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2의 3분의 1승. 2년 후에는 2의 3분의 1승 2번. 3년 후에는 2의 3분의 1승 3번.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 그럼 몇 개만 더 연습해 볼게. 자, 4년 후에 5배 된대.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 얼마냐 이러면 fx는 이제 좀 쉽게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이거 4배야 5배야? 5배. 그럼 곱하기 5인데 지수에 얼마 얹어야 돼? 4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 개만 더 해볼게. 6개월마다 3배 된다고 칠게요. 그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fx라고 잡는다면 초기 값은 여전히 a0에다가 곱하기 이거 6배야 3배야? 3배지. 그럼 곱하기 3은 3인데 지수에다 뭐 써야 되게? 그렇지 2x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보니까 이제 감이 오잖아? 그지? 그럼 좀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감기 함수는 t년마다 또는 t시간마다 뭐 a배 된다. 이런 한글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필기 다 되어 있어요.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 얼마냐? 그럼 fx는 초기값 a0에다가 이거 t배야 a배야? a배지. 그럼 곱하기 a 한 다음에 지수에 뭐 쓰면 돼? 그렇지 t분의 x 이렇게 쓴다면 된다. 그지? 뿐만 아닙니다. 요거는 함수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만의 관계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야 돼. 그지? 그래서 f x 플러스 t가 만약에 fx라고 쳐볼게. 잠깐만 요것만 볼게. 요것만.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f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주기가 t인 함수잖아. t년만큼 또는 t만큼 지나갔더니 원래 녀석이랑 완전히 같아진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의 기자랑 반감기함수의 기자는 기간을 의미하는 한자야. 거기까지 인정? 그지?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몇 배 됐다는 얘기야? 1배 됐다는 얘기야. 1배. 근데 여기는 t년 후에 몇 배 되는 거야? a배 되는 거야. 상수 a배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무슨 함수다? 반감기 함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이식이 모두 하나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문제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무엇이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자 미지수 x가 지수 위에 얹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고 지수함수 활용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야. 자 지수함수 활용 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로그함수 활용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왜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냐면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 어차피 상수 a배가 되는 거니까 r배라고 해도 돼. 문자를 바꿀게. r배. 그 다음에 자 요거 함수 표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a에 n 플러스 t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an이었어.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수열은 수열인데 항이 t만큼 지나가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기 함수가 아니라 주기 수열인 거지. 이건 똑같은 거고 만약에 여기다 a 대신에 r이 곱해져 있었어. 그럼 뭐야? t항 지나갈 때마다 r배가 곱해졌다는 얘기지. 변수가 t가 아니라 n이야. 그지? 그럼 t는 상수란 얘기야. 이거 t 때문에 별로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 어차피 숫자니까 얘들아 뭐 2라고 쓰든 3이라고 쓰든 아니면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죠? 그러면 1년 지나갔을 때마다 항 하나 늘어났을 때마다 1년 후에 몇 배? r배. 그럼 이 식이랑 이 함수식은 사실 같은 거란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긴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는 대입하면 돼. 근데 그런 문제는 선생님 교재에 싫진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있는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고 반감기 함수는 여러 단원에서 한 방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문제는 한 문제만 풀자. 21번 한번 풀게. 근데 이거 밑줄은 쳐주고 가야 돼. 위에 20번 문제 볼 거야. 20번 문제 보이지? 요거 밑줄 쳐야 돼. 일정한 비율로 붕괴 되는 어떤 방사선 물질이 있대. 21번은 박테리아가 A, B, C가 있어요. 밑줄 쳐야 됩니다.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증시. 그리고 활용 문제인데 지금 관계식이 안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계식을 세워야 돼. 근데 그 밑줄 친 표현들을 보면 반감기 함수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물론 1시간마다 스몰 a, b, c배가 된다고 하는데 라지 a는 2시간마다 2배,
B는 3시간마다 3배, C는 4시간마다 5배래. 그건 보지 말고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 세워볼게. 그래서 X시간 후에 남아있는 A 박테리아의 양을 large AX라고 함수를 잡은다면 세워볼 거야. A 박테리아는 처음에 몇 마리 있었는지 모르지. 그지? 그걸 A0라고 치자. 곱하기. 이거는 2시간마다 2배니까 뭐라고 써야 돼? 2의 2분의 X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B 박테리아가 X시간 후 남아있는 양을 BX라는 함수로 잡는다면 잠깐만, B 박테리아도 처음에 몇 마리 있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B 박테리아의 초기 값을 상수 만약에 B0라고 친다면 얘는 3시간마다 3배니까 뒤에다 뭐 붙이면 돼? 3의 3분의 X승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함수를. 그럼 CX는 C 박테리아, 욕한 거 아니고 C 박테리아가 X시간 후 남아있는 양을 CX라는 함수로 잡는다면 자, C 박테리아도 처음에 몇 마리 있었어? 모르니까 아무거나 C0라고 잡아놨어. 근데 얘는 4시간마다 5배니까 뭐라고 쓰면 돼? 5의 4분의 X승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식을 한번 세워본 거고 연습하느라고. 대수관계 비교해야 되는 거는 스몰 abc거든. 근데 스몰 abc는 1시간마다 양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몰 a는 1시간에 몇 배라고 볼 수 있어? x에다 1 갖다 박으면 되지. 2의 2분의 1승. 자, 스몰 b는 얼마야? 요거의 1시간마다 증액량이니까 3의 3분의 1승. c는 뭐야? 5의 4분의 1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거 대수관계 비교하는 문제 있지? 지수함수에서도. 그냥 지수에서도. 그지? 이거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최소 공배수 10이니까 양변, 세변에다가 싹 다 12제곱 해버리는 거죠. 그럼 A의 6승은 얼마? 2의 6승 64. B의 6승 얼마? 3의 4승. 아이고, 왜 6승이냐? 12승 최소. B의 12승도 3의 4승. C의 12승은 5의 3승 125야. 그래서 얘네들을 동등 비교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커? 125, 그 다음 81, 64니까 대수관계도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답 쓰면 되는 거야. 이런 대수관계 비교 문제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일단 지수에서 개념 정리는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얘기해 줄게요. 기본 숙제는 자연스럽게 자이스토리 A 일단은 다 풀어오시면 돼.